자, 반도체 부품주 중에서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평가 종목들이요. 일단 먼저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종목 위주로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SK 하이닉스 보시면 여러분이 보셔도 이게 외국인 동향이죠. 외국인 동향이 2022년도 이때 좀 빠지긴 했지만 다시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른 종목보다 상당히 양호하죠. 삼성전자랑 비교해 보시면은 양호한 거를 확실하게 아실 수 있어요. 삼성전자 쭉 빠지면서 이렇게 나왔고 하이닉스는 외국인 동향이 조금 다르죠. 요 점은 알고 계시고, 만약에 여기서 외국인이 더 들어오게, 좀 더만 더 들어오게 된다면은 그동안 넘지 못했던 51%의 그 벽을 뚫고 더 매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외국인 들어오는 하이닉스 하나 저희가 북마크를 체크해 놓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LX 세미콘, 외국인 별로죠. 근데 외국인이 꼭 나간다고 해서 실적이 안 좋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좀 단기로 이렇게 좀 많이 오른 애들은 이런 조정을 받으면서 또 나중에 올라가기도 하기 때문에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실리콘웍스죠. 구 실리콘웍스로서 시스템 반도체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실적은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NF 테크놀로지 외국인 좀 괜찮죠. 들어오고 그러면 북마크 체크해보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컨텍설은 들어오다가 최근 빠졌어요. 조금 아쉽게. 큰 추이상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시고, 솔브레인 홀딩스 외국인 별로고요. KC 별로고, 유진테크 외국인 좋죠. 요거는 상당히 견조하게 외국인이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가가 떨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계속 또 산다면 이후에 다시 좋을 수 있는데, 요거는 분명히 실적이 보지 않아도 좋겠죠. 외국인이 이렇게 계속 사는 경우에는 북마크 지정해 주시고요. 이 박앤셀 구간은 아닌가, 그걸 본다는 얘기입니다. 아나페스 외국인 별로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좋은 종목이 있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찾으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파트론, 어, 리노공업, ISC 또 나쁘진 않네요. 그죠? 들어오다가 조금인데 이것도 하나 보겠습니다. 실적을. 테스, TLI 이쪽은 약간 디스플레이 반도체 쪽이죠. 유니캐스트 갑자기 55%까지 들어오긴 했네요.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 이거는 좋다. 약간 좀 넘어가겠습니다. 솔브레인 외국인 좋죠. 막 이게 다 다릅니다. 이 반도체 부품도 비메모리, 메모리 시스템 혹은 뭐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등, 아니면은 뭐 반도체 검사니 뭐니 소켓이니 전공정, 후공정 이거저거 다 많. 네, 이게 보통은 섹터별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공정 외국인 잘 나갈 때, 실적 좋을 때, 후공정 잘 나갈 때 그렇게 있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 체크해 놓은 종목만 일단은 저희가 기업 분석을 통해서 저평가가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PBR, PER 양호하죠. 뭐 어떤 종목보다도 양호합니다. 그리고 실적 보세요. 올해 어, 상반기까지 75%의 실적이 늘어났습니다. 좀 엄청나죠. 그죠? 어? 이미 시총의 10%인 PER 10을 상반기에만, 이 추세면은 올해도 PER 5로 떨어집니다. 그죠? 혹시나 별도는 나쁜가? 별도를 한번 볼까요? 별도도 똑같이 좋죠. 엄청난 실적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들어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도 제가 볼 땐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좀 증가세가 더디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점에 있어서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차이다. 그죠? PER.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조금이나마, 하이닉스가 조금이나마 더 좋죠. 그죠? 삼성전자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거 어쩌면 대장주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나쁘다고 생각. 별도로 보면은 58%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쁘다고 보기는 12 정도고, 하이닉스는 이 적을수록 더 저평가 아니겠습니까? 6.8. 확실히 하이닉스가 좀 더 저평가긴 하죠. 그 다음에 LX 세미콘, 실리콘웍스 이거는 뭐 외국인이 들어오진 않은데 1.64에 4.42 굉장히 양호하죠. 그럼 올해 실적도 좋아졌는데 외국인이 나간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실적도 좋아지고 1조 3천억짜리 시총을 가졌는데 벌써 그거 10%가 넘는 거를 6개월 만에 벌어버렸어요. 그래서 엄청나죠. 실적도 괜찮습니다. 뭐, 뭐 나스닥 그런 거 찾을 필요 없어요. 실적이 증가를 한번 보세요. 특히 이거 증가.
이것도 외국인이 왜 나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감안해서 보시고 ENF 테크놀로지 외국인 괜찮았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251%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다른 것보다 확실히 실적이 증가되는 거를 본다. 저는 그러니까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실적이 증가되는 애들 별도로 봤을 때 근데 이게 고평가면 안 되죠. 이 정도면은 PBR 투자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PBR도 한 5 넘지 않고 PR도 저는 20 아래를 선호합니다만은 발전해 간다는 가정하에서는 20 이상도 가능은 하겠죠. 근데 이제 뭐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이게 막 30이 넘고 이게 막 10이 넘고 근데 뭐 애플은 이게 다 안 좋죠. 비교했을 때 PER은 20대지만은 PBR이 30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이랑 비교했을 때 이게 얼마나 저평가인지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괜찮고 시가총액 3,200억인데 뭐 어려운 게 시가총액이 3천 주가가 3,200억이면은 1년에 주가의 10% 이상을 버느냐 안 버느냐 10% 이상 벌면 무조건 엄청난 기업입니다. 엄청난 저평가의 좋은 기업이다. 근데 뭐예요? 지금 6개월 만에 369억을 벌었으니까 시총의 10분의 1을 6개월 만에 번 거다. 그럼 당연히 1년은 넘겠죠. 재작년 실적도 넘을 수도 있어요. 상황 따라서. 유진테크 좀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유진테크도 1.54에 7.5. 좀 뭐 저평가 뭐 하다 하자 엄청나죠. 실적 역시 별도로는 좀 별로네요. 별도로는 좀 별로지만은 연결로 봤을 때 실적이 많이 증가는 안 했는데 외국인은 많이 들어오는데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워낙에 작년 레벨일 텐데 작년 레벨을 7.65에 1.54 투자 가능하죠. 이 정도면은 7.65면 10 아래면은 엄청난 겁니다. 그죠? 시총이 4,600억인데 그죠? 1년에 600억씩 벌어 제끼고 있고 더군다나 영업이익은 더 좋아요. 순익보다 영업이익이 더 좋은 게 더 좋은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어떤 뭐 방금 본 ENF 테크놀로지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ISC 보시면은 실적이 올해 상반기에 작년 상반기보다 93%가 증가했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알죠. 여기서 93%가 증가가 됐고요. 근데 PER이 작년에 좀 높았네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저평가는 아니었는데 올해에 좋아졌으니까는 감안해서 그럼 시총이 5천억이고 그죠? 5천억에 10분의 1은 못 벌었어요. 다른 거보다. 그런 걸 감안하면은 요거는 ISC는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그러니까는 주가가 좀 이미 약간 높았었다는 얘기죠. PR 20 아래도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10 아래로 떨어질 예정. 특별히 뭐 하반기 때 문제가 없다면은 이거 600억 넘겠죠. 시가총액 5천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죠. 5천억은 넘을 걸로 PR 10은 그 정도는 양호할 것 같습니다. 유니캐스트 한번 볼까요? 유니캐스트도 외국인 2200. 자, 시가총액 보이시죠? 딱 하면 시가총액 보이죠? 2240억 찾아보세요. 뜨는 거에서. 그리고 보면은 P에 3조, 심지어 작년 실적 대비 3.58. 와, 0.73. 그죠? 별도 5.78, 1.6 별도로 봐도 거기다가 상반기에 230, 시총이 얼마인데 2240억인데 상반기에만 시가총액의 10% 이상을 이미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반기에 잘 되면은 시가총액의 20% 이상을 벌어. 그러면 PER이 5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모르신 분 한번 PER 공부해 보세요. 그렇게 하시고 83% 증가되고. 근데 외국인들은 말씀드렸듯이 이게 계속 증가 추세인 거를 좋아한다. 그래서 작년까지도 계속 발전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이 꼭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이 왜 들어오는지 그죠? 딱 보이죠, 여러분. 솔브레인 같은 경우 보시면은 솔브레인도 이게 분할을 하지 않습니까? 분할이 맞나? 얘네가 솔브레인이랑 솔브레인 홀딩스인가 분할했을 겁니다. 어쨌든 2020년도부터 21년 좋았고 그죠? 그리고 작년 대비 20% 증가했으니까 올해도 좀 더 좋았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양호한 건데 PER은 좀 제 기억으로는 좀 낮지 않았던 걸 그래도 낮네요. 주가가 1조 5천억이면은 자 시가총액 1조 5천억이에요. 1년에 1,500억만 벌어도 완전 좋은 종목인데 작년에 1,500억 벌었어요.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 33%가 증가된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도 10 아래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솔브레인도 어느 분야더라. 이것도 얘는 좀 디스플레이라
얘는 2차 전지도 관련이 돼 있죠. 2차 전지 등등. 그러니까 이 중에서 반도체 플러스 2차 전지까지 같이 있는 애들 찾으면 더 좋겠죠. 앞으로도.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배터리나 뭐 전기차가 발전한다는 가정하에 여기도 연구할 분야가 무궁무진한데 제가 너무 게을러서 말이죠. 자, 요 정도 있는 요게 다가 아니지. 이 종목보다도 한 5배 더 있을걸요. 반도체 분야가 또 제가 정리 놓은 게 있을 텐데 반도체 여기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요것도 외국인 먼저 볼까요? 종목이 많은데 한양ENG 외국인 별로고 한미반도체 외국인 별로고요. PSK 별로고 코리아 서키트 그냥 그렇죠. 나쁘진 않지만 KC 이오테크닉스 괜찮고 아까 방금 봤던 종목인 것 같은데 그죠? 아닌가? ENF 테크놀로지 맞나요? 이오테크닉스 북마크 지정하겠습니다. 한양ENG는 북마크 지정되어 있는데 이거 저평가라서 지정을 예전에 해놨던 것 같고요. 이것도 옛날에 해놨던 자료라 유니셈 외국인 별로고요. 원익홀딩스 별로고 MK전자 외국인 별로네요. LB세미콘 외국인 별론데 왜 체크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바마 반도체 외국인 별로고요. 아나페스 지금 여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나페스 별로고요. 신성ENG 약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그네틱스 외국인 들어오긴 한 너무 작아요. 이것도 근데 왜 솔브레 홀딩스 외국인 별로고요. 마이크로 컨텍설 얘도 저평가거든요. 리노공업 그죠? 리노공업은 최근에 줄어들긴 했지만 외국인 비중이 한 45% 있기 때문에 요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DI 외국인 아까 봤던 종목 같은데 그죠? 아니구나 안 봤구나. 북막 시장에 보고요. 그러면 덕사나이 메탈도 외국인 별로 없지만은 한번 보겠습니다. 대덕 LX 세미콘 바꿔요 방금 아이스 요건 반 종목이니까 체크한 종목만 보겠습니다. 이게 한양엔제가 외국인도 그냥 그렇고 한데 이것도 되게 저평가예요. 기업 분석 보시면 그냥 요거는 PER, PBR만 보여드리겠습니다. 0.54에 4.9 그러면 외국인이 안 들어온다는 건 올해 실적이 별로냐. 제가 알기로는 올해 실적도 34%나 늘었거든요. 근데 너무 외국인이 안 들어온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별도가 나쁜가. 별도로 봐도 괜찮거든요. 외국인이 좀 소외됐는데도 괜찮은 종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중소형 주거나 하는 애들이 소외된 경우도 있습니다. 한양ENG도 괜찮습니다. 코리아 서키트는 제가 예전에 한번 보던 종목을 한번 보죠. 궁금해서 0.91에 6.6 양호하죠. PR, PB 양호하고요. 716%가 늘었다고요. 전년 동기에 비해서 엄청나네. 근데 왜 외국인이 이 모양일까요? 근데 이제 여러분 그거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반도체 사이클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도 반도체 장비가 잘 팔릴 때가 있어요. 그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장비를 이렇게 사가지고 찍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반도체 경기가 둔화되면은 장비가 안 팔리는 시기가 옵니다. 그럴 경우 외국인이 한데 그게 전공종 다르고 후공종 다르고 아마 외국인들이 업황에 대한 것을 봤을 때 조금 업황 때문일 겁니다. 세부 업황 때문에 이런 것이지 지금은 뭐 실적 같은 건 문제가 없다. 근데 되도록이면 외국인이 들어온 종목을 고르는 게 낫겠죠. 그렇다고 외국인이 뭐 크게 매도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좀 적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오테크닉스는 어디 한번 실적을 보도록 하죠. 1.57, 10.0. 이것도 양호하지만 딴 거에 비해서는 조금 그런데 17점 또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요. 그죠? 대부분 이렇습니다. 대부분 나쁘지 않은데 이제 내년에 어떻게 될 거냐 업황에 따라서 어쨌든 외국인은 이오테크닉스 다른 종목보다 이렇게 막 아주 크게 뭐 실적이 좋아지고 그러고 있는 중은 아니죠. 그죠? 넘어가도록 하고요. LB세미콘은 예전에 제가 체크했던 거라 왜 체크했는데 이게 전공정이던가 후공정이던가 얘는 좀 확실한 그게 있거든요. 요 스냅샷 보시면 나오죠. 얘가 전공정이냐 후공정이냐 안 나와 있네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59%나 증가가 됐습니다. 근데 외국인은 별로다. 시총이 3,300억. 그러니까 외국인이 유진테크랑은 많은데요. 비슷한데도. 괜찮은데. 근데 보시면은 계속 증가되는 게 아니라 19년도에 괜찮았다가 좀 줄었다가 그 다음에 조금 비슷했다가 올해 좀 늘어나는 그런 식이 되고 있습니다.
시그네틱스는 외국인이 들어온 건 아닌데 그냥 한번 보자고 해서 본 건데 안 좋네요. 이런 거는 버리세요. 올해 6월까지 작년보다 49%가 줄어들었고 근데 PR은 작년에 엄청 저평가긴 했는데 근데 예전에 적자였었고 작년에 반짝했으니까 이런 거는 조금은 좀 위험 리스크가 있죠. 리노공업 아까 보지 않았습니까? 했던 것 같은데 26% 증가했고요. DI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저평가가 나오냐면은 그 코스피 지수 코스닥 코스피 지수 따라서 이렇게 떨어져서 그래요. 그죠? 제가 박앤세일 구간이라고 한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30% 줄어들었네요. 물론 작년 대비해서 그래도 저평가긴 하죠. 근데 이거는 근데 의료 정밀인데 반도체가 아닌가? 독서나이 메탈 좀 보도록 할게요. 6.95에 8.0. 이렇게 저평가가 나오는 시기가 2008년도, 2009년도에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업종별로 저평가라는 반도체도 해당이 되는 거 91% 증가했어요. 자, 덕스나이메탈 2,500억에서 그게 안 좋구나. PL 안 좋은데. 자, 보세요. 요거는 하나 봐도 덕스나이메탈이 작년에 순이익이 좋아서 PER이 좋게 돼 있지만은 영업이익이 너무 떨어지죠. 이런 거는 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건 본업이기 때문에 별도로도 한번 봐야 되고요. 별도로 봤을 때도 좀 떨어지죠.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실적이 2,500억이면 1년에 250억 이상 버는 기업이 지금 허다한데 영업이익이 77억뿐이 안 된다. 이런 거는 좋지가 않다. 그러니까 외국인도 별로다. 그렇게 한번 예전에 체크된 걸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외국인 괜찮으면서 실적이 PR, PBR 양호하면서 그 중에서 실적이 올해 3년간 계속 증가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증가된 거 있었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거 너무 길게 하네요. 네. 있었단 말이죠. 그죠? 한번 영상 다시 돌려보고 찾아보세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이 택하세요. 제가 택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외국인이 사거나 실적이 좋아진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당장 막 치고 오르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종목들이 양호한 경우가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 PR, PBR 서치도 이게 주가가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하락했을 때 저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계속 증가되는 거.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ROE까지 봐야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명한 반도체 부품주죠. 이게 네덜란드인가 어딘가 있는 건데 ASML이라고 그 나스닥이 있는 건데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PER, PBR만. PBR 무려 20.8. 이것도 올해 폭락해서 이 정도입니다. 올해 폭락해서 이 정도에 28까지도 갔었어요. 올해 급락해서 이 정도고 PER도 45까지 갔었다가 지금 PER 29까지 떨어졌죠. 이것도 급락해서 근데 급락해도 어떻게 해요? PER 29. 방금 제가 보여준 우리나라 애들은 어땠어요? 다 10 아래, 5 아래도 꽤 있었고 그죠? PER이 그리고 PBR은 1이 안 됐어요. PBR만으로 본다면은 이 종목은 제가 보여드린 우리나라 지수보다 20배, 최소 20배. 지금 1 이상 거의 없었잖아요. 0.6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0.7도 있고. 하고 이것도 10보다는 거의 3배. PR을 중요시한다고 해도 나스닥이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보다 근데 이 정도 PR도 양호한 걸걸요? 나스닥에서. 얼마 전만 해도 막 46, 49 이랬었는데요. 그죠?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이 저평가 투자자가 되지 않으면 이 나스닥은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될 겁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큽니다. 왜냐면 연간으로 봤을 때 얘도 보세요. PER이 지금처럼 어느 시절에는 17까지도 떨어지는 때가 있었다는 거죠. 이건 아까 그건 이제 분기별로 환산한 거고 연도별로 환산했을 때 48이거든요. 그죠?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PBR도 28이고 연도별로 했을 때. 아까는 분기별로 환산한 거고 이게 여러분 2012년처럼 17까지 떨어지지 말라는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스닥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저평가 위주로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